매주 금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야당부터 해보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영우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얘기는 좀 간단하게나마 뭐 논쟁을 할 거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네요. 오늘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하고 했더니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뭐 투기를 했니, 투자를 부적절하게 했니,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김영우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이건 뭐 논란이 아니라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셨다. 논란이 아니라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똑같은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이 자그마치 16억을 빚을 내 가지고 그 재개발 상가 지역에 투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동명이인 정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같은 김의겸이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 뭐 부동산 대책 발표나 아니면 부동산 억제 이런 거를 한쪽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또 본인 스스로 투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다. 그렇죠. 동명이인이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박영선 의원도 그 공격수 맡았을 때는 뭐 자료 제출 안 한다 이렇게 인사청문 후보들한테 얘기했는데 본인은 정작 또 제출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명이인 정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박영선 의원 쪽으로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 관사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오긴동이면은 이제 청와대 바로 코앞에 있는 데인데 저도 거기서 살아서 봤어요. 근데 오긴동에 있는 전세를 빼서 흑석동에 투기를 했다면은 아니 오긴동에 있는 그 관사로 들어간 거죠? 아니요. 오긴동에 있는 자기 전셋집이 있었답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런데 코앞인데 그 앞에 관사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세이브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 돈으로 이제 투기를 했다는 건데. 정말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특권층의 투기. 저도 이제 엊그저께 뭐 인사청문회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7명 인사청문회 그 후보들도 모든 말씀을 다 하시려고. 그냥 투기 전문가들만 모두 말하는 것 같아요.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짧게. 네. 흥분했습니다. 표창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공인으로서 특히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무리를 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고요. 더구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최저임금이라든지 청년 실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무리한 그 투자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 너무 송구스럽죠. 다만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오랜 기자 생활 중에 전세로만 전전하다가 노후 대책 삼아서 뭐 이렇게 다주택도 아니고요, 여러 주택을 갖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전 재산에다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한번 부동산을 구매를 한 것인데, 그 이제 과다한 대출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과 이게 또 재개발 지역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납득을 못 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셔요. 이렇게 제가 늘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쟁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두 분한테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얘기에 앞서서 인사청문회 때 벌어졌던 김학의 사건 관련된 얘기가 더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학의 차관을 임명하기 전에 동영상 그 성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폭로를 해버린 거죠, 사실. 작정하고 저는 했던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인지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고, 그게 지금 뭘 하자는 건지, 그러면은 이 얘기를 먼저 표창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법무차관 문제는 크게 이제 세 축으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실제 그 영상 속에서 정말 그 난잡한 그 행위들의 범죄, 성범죄 혐의입니다. 네. 성범죄. 그것이 성폭행이냐 또는 뭐 성매매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에 연루된 그 분이 최고의 공직 중에 하나인 법무차관으로 임명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검증이 부실했느냐. 검증 부실. 네. 세 번째는 그 이후에 그 법무차관에서 3월 21일 날 사퇴를 하죠. 사퇴한 네.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경찰에서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송치를 했고요. 그 검찰 수사가 계속 무혐의가 된단 말이죠. 네. 2014년에도 피해자가 나서서 내가 직접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는데도 무혐의가 되면서 그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그랬다. 그러면 그러한 직권남용 죄를 저지른 자는 누구냐. 이 문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3월 11일 날 취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13일 날 이 문제에 법사위원장과의 대화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예. 3월 15일 날 법무차관 김학의가 취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기가 대단히 미묘하게 며칠 상관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바로 자신의 직근 부하죠. 법무차관에 대한 논란을 과연 몰랐겠느냐. 알았다라면 네. 검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이후에 이제 법무장관으로 계속 그 재임을 하시는 가운데 이 검찰의 무혐의 문제, 수사의 외압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당시에 법무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얘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교안 지금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이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과 이 대화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제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박영선 그 의원 박영선 후보에 대한 예. 그 인사청문회장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본인의 의혹은 완전히 이제 뭐 김학의 CD로 그냥 묻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박영선 의원이 정말 고단수의 정치를 하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발언도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김학의 CD를 황교안 법무장관, 당시 법무장관에게 보여줬다. 라고 했다가 또 바로 또 보여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수정을 했죠, 그 부분은. 그리고 오늘 일간지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박영선 의원의 그 위증, 혐의, 의혹이 있다. 뭐냐면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난 것이 2013년 3월 13일이라는 거예요. 예. 박영선 의원의 자신의 개인 일정표에 따르면. 예. 그런데 그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서를 보면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중식당에서 여의도 중식당에서 42만 3만 9천 원입니까? 예. 점심을 한 것으로 신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개인의 일정표에 따르면은 고엽제 회장하고 식사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완전히 앞뒤가 안 맞고. 이것도 다른 쟁점인데요? 다른 쟁점이 아니라 같은 날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날짜는 같은데. 그러면은 박영선 의원 얘기에 따르면은 점심을 그러니까 자금 지출 내역서에 따르면 점심도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먹고 오후에 또 만나가지고 그 CD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황교안 그 법무장관의 얼굴이 빨개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치고 빠지기 식의 아니면 말고 식의 증언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요. 왠지 신고 내역하고 밥 먹은 사람이 다르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김학의 차관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좀 이따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청문회 이야기는. 인사청문회장에서 했던 박영선 의원의 그 언급에 대한 신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김학의 사건 그 CD를 3월 19일 날 입수했다는 거예요. 내사를 통해서. 김학의 의원이 아니죠. 김학의 전 차관. 그런데 지금 박영선 의원 그 발언에 따르면은 3월 13일 날 이미 황교안 그 법무장관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CD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경찰이 내사를 하기도 전에 CD를 입수를 했는지 이거는 수사의 대상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CD는 그 전에 입수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2월에도 언론 보도가 됐고요. 표창원 의원님한테 제가 그 부분 좀 여쭤볼 건데, 아니 아까 제가 여쭤본 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황교안 지금 대표는
그럼 당시에 대화를 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중식당에서 밥 먹은 기억도 전혀 없고요. 예. 그다음에 김학의 CD에 대해서는 일체 들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법사위원장실에서 대화한 거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날짜를 따져 보니까 3월 13일 날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2013년 6월 17일 날 속기록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6월 17일 기준이죠. 그때까지도 김학의 전 차관의 CD와 관련해서는 일체 자신이 이야기한 바가 없다라는 속기록이 표현이 찾아졌어요. 이게 그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둘이 대화를 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일단 그 3월 13일에 동선은 박영선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당시에 박병석 국회 부의장에 대한 그 취임 인사도 확인이 됐고요. 아하. 그 이후에 5시 때죠. 5시 5분인가요? 박지원 법사위원인 의원에게도 인사를 하러 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위원장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 앞뒤로 국회에 와서 박병석, 박지원 두 분의 다른 의원들을 찾아서 새로운 법무장관입니다라는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만났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확인되고요. 그리고 그날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미 경찰은 2013년 2월부터 경찰청에서 이 CD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고 서울 서초경찰서와 또 하나 어디죠? 강성과 강동인가? 이 두 군데 경찰서에서 이미 고소사건으로 윤중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영상, 녹음 테이프 등이 확인된 상태였어요. 근데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뭐 확인은 했지만은 아직 내사에 들어가진 않았었잖아요. 정식 내사가 이제 3월 15일, 21일이죠. 그렇죠. 그 법무차관이 사임한 이후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 CD가 왜 박영선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외압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는 3월 15일 날 이미 청와대에 들어가서 수사 관계자가 대면 보고를 했다라는 경찰 내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검증 과정의 문제 때문에 사고에 문제가 되니까 경찰 내에서 감찰을 했어요. 혹시라도 수사진이 속인 것이 아니냐. 허위로 민정수석실에는 전혀 내사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김학의 법무차관을 임명한 이후에 검찰에 더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후에 깜짝 내사 발표하고 청와대에 허위 보고한 뒤에 수사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이루어져서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최초로 3월 15일 날 청와대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대면을 한 것은 확인이 되고요. 그 전에 전화 등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알린 것은 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박관천 전 경정이라든지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분들의 말도 이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동영상 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미 자체 조사도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왔죠. 그래서 이미 동영상 존재도 확인했죠. 김학의가 이 사람이란 것도 확인해서 이미 청와대에는 알렸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문제 삼느냐, 모함하느냐, 무고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사건을 보면은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이에요. 지금 4월에 임명됐죠. 4월에. 지금 그렇게 감싸고 도는.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에서 이제 사퇴하고 난 이후에도 이 사건을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계속 수사를 했잖아요. 내사를 통해서도 했고 검찰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또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제 강효상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당시에 지금 뭐 박영수 변호사라든지 이재순 변호사라든지 이재순 변호사는 지금 아마 최동욱 전 검찰총장하고 같은 법무사무실에서 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수사가 굉장히 방해를 받은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사건을 놓고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특별수사단까지 꾸려가면서 말이죠. 최동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당의 의원님은 완전히 빠지고 오로지 지금 저희 당의 의원인 곽상도 의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따님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분이죠.
곽상도 의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만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그 수사 방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혹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표 의원님, 과거사위에서는 이제 곽상도 전 민정수석하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수사하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권고를 넘어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근데 또 조응천 의원, 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건 뭐 수사의 원칙인 것이고요. 과거사위에서의 재조사는 조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못 하고요. 수사의 원칙은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치의 대면 표현이 잠깐만 듣고 대면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이미 진술만을 토대로 했을 때 두 분, 곽상도, 이중희 두 분은 수사 외압에 해당되는 그러한 연락행위나 발언들을 하신 것에 대한 진술이 나왔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최동욱 검찰총장은 2013년 4월에 임명이 됩니다. 이미 그 3월 논란이 많던 시기에는 검찰총장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 9월에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되는데 이미 6월 달부터 혼외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4월부터 6월까지 2달밖에 제대로 된 검찰총장을 못한 것이고 그 사이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 당시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아라, 구속하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 대치하던 상황이었어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진내에서의 이루어진 일이었지 검찰총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법무장관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외압을 했다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조응천 당시 민정비서관 역시 그 검증 과정에서 경찰과 연락행위를 한 것은 인정이 되고요. 다만 그 당시에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는 이런 형태의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온다면 당연히 수사가 대상이 돼야 하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검 가자는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이렇게 봤을 때 검찰이 어느 사건에 치중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 또 청와대에 근무한 그 윤총경이라고 하는 경찰이 속해 있는 또 많은 그 의혹이 일고 있는 버닝썬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요. 오로지 검찰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김학의 사건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것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특검이 하는 게 맞아요. 간단하게 여쭤보면은 근데 이제 김학의 특검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드루킹까지 같이 가는 거죠? 다 해야죠. 그럼요. 그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저는 특검법안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김학의 이 사건에 대해서. 표 의원님 의원실에서요? 그럼요. 그리고 이미 민주당은 초기부터 김학의 특검 가자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초기에는 자유한국당 반대하셨다가 이것저것 다 붙여서 특검 뭐 6개인가 7개인가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특검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특검 얘기는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지시였습니다. 지시. 다음 얘기가 이 자유한국당이 할 얘기가 많은 얘기잖아요. 이 인사청문회 얘기. 그럼요. 그 7명 전원 부적격 그러면은 이게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다 문제인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사실 19대 때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의 인사청문회 이 제도는 할 필요가 없는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 국회의원들 입만 아프지 뭐 합니까? 하루 종일 그 질을 해봤자 후보 입장에서는 하루만 버티면은 그 되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금 이미 11명이나 인사청문 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인사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저도 그저께 인사청문회 행안위에서 했습니다마는 무슨 재테크를 했든 부동산 투기를 했든 위장 전입을 했든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 말만 하루 종일 후보 입장에서 하고 나면 임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뭐하러 해요? 한국당에서 김현철 후보랑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특히 이제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7명 중에 진짜 안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당이 7명 전원을 부적격하다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정치적인 공세 아니냐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인사 검증 기준 7대 기준에 따르면 7명 전원 불합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국토부 장관 후보 뭐 이런 분들은 국토부 장관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국토부에서 일했으면서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투기를 뭐 여러 차례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감하고 뭐 송구스럽고요. 예. 일단은 아무리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게서 흠결이 없는 분이 이제까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뭐 일반적인 사실론에 비춰본다 하더라도 저희는 더더군다나 청렴성과 윤리성을 대단히 강조했고요. 5대 원칙, 7대 원칙을 발표하면서까지 절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는 찾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많이 곤혹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고요. 그만큼 좀 고위공직자 중에 책임성과 지휘력 그리고 장악력, 해당 분야를 통찰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인생을 참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 찾기가 이렇게도 힘들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 검증 라인 있지 않습니까? 민정하고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참 아쉬운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에서 거의 일단 후보로 지명되는 순간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를 샅샅이 훑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후보는 아예 사진에 걸러버리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기간이 너무 짧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재풀이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늘 나오는 이야기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 있고 과거 막말이라든지 공개된 것들도 있는데도 그 한정된 인재풀에서 선정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꼭 과연 민정 등의 또는 인사수석실 등의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인사검증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조국 수석은 뭐 문정부 들어서부터 인사검증 그 부실 논란에 사실 장본인인데 아직 뭐 잘 이렇게 계시고 근데 인재풀이라는 게 자기 편에서만 찾으니까 인재풀이 한정돼 있는 겁니다. 사실 폭넓게 전문가들 이렇게 찾으면 다 될 것을 문재인 캠프에서 노력한 사람, 일조한 사람, 또 이념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 안에서 찾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이념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요. 좀 더 넓은 풀에서 찾아주시기를 좀 표의원님,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7명 다 강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하신다면? 현재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은 3명 절대 안 된다. 민주평화당은 1명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금 정말로 좀 선별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뭔가 저희도 정말 청와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몇 명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텐데 가장 이제 제1야당이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7명 전체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사실은 뭐 옥석 가리기도 힘들어지고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또 선발해서 또다시 인사청문회 이 파동을 또 겪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뭐 옥석을 가릴 수가 없어요. 다 석입니다. 옥이 없는데 무슨 옥석. 김영우 의원님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축 의원이셨던 여당이셨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명 중에 몇 명이나 이렇게 인사가 될지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아마 이 얘기 다시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